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29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고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돈을 내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면 내 사회를 지켜주네. 너 처음에 안 해야지. Rồi nấu có khuyên cũng ai thấy không phải ta tập xung quanh tập tất cả miền thấy không phải tập thuộc nhau cả không ha cũng ai nó có nội tranh ai có năng cả để không có lại mạng nào có không phải xung quanh của tập đàn viên nó không kém được tại sao ở đây chúng ta đi sống thật ở đây chúng ta 이 문제를 취재한 법조팀 오효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첫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 댓글로 왔었던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00님께서 정당한 합법 비자로 근로 중에 저런 조치를 하면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대부분이 불법 체류 외노자의 범죄까지 저지르는데 무슨 인권을 보호해주냐. 저딴 거에 관심 주지 말고 더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자국민이나 관심 가지시죠.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아이디 권용은님께서는 단순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노예처럼 피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올바른 보도가 아니겠죠. 또 아이디 하얀벽돌님, 그럼 세금을 내던가 세금도 안 내면서 지켜줘라. 이건 양아치죠. 이거 아예 외지인이 집 몰래 들어와서 돈 챙기고 하다가 정당방위로 소리치면 소리친다고 뭐라 할 사람들이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아이디 김진우님, 우리나라 직원들 인권부터 챙겨라. 아이디 순태희님, 자국민부터 걱정합시다. 또 아이디 송공님, 불법 체류자라서 그렇죠.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착취한 사람도 범죄지만 불법으로 온 사람도 범죄자는 맞죠.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오 기자가 만났던 이주 노동자분들 법적 지위가 어떻습니까? 합법적 입국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법적 입국자들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댓글들 사실은 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이 접했던 내용들인데요. 저도 좀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분들은 합법적인 비자,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라는 걸 받고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이런 데서 일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불법 체류라는 이슈로 논점이 흐려지곤 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아무튼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그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맞춰서 나온 제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업장들을 특정을 해서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을 알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년 동안 일하면 1년 10개월 정도 연장이 될 수 있어서 한 명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먼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재 내용을 보면 이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업장을 바꾸는 과정에선 이 제도가 마치 좀 족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을 바꾸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고요? 네, 방금 이 세 번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배치가 되고 나면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3번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좀 살펴보면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더 이상 이 노동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좀 사업자 위주로 좀 짜여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자유롭게 옮길 수 있냐 이게 좀 기사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옮길 때 뭔가 사업장의 처우나 환경이 부당하다라는 이유에서 옮길 수가 없는 겁니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임금 체불을 증명을 해야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이 임금 체불의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좀 상당히 자의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이 임금 체불을 증명하는 게 이주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제가 만난 모든 경우가 그랬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초과 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이렇게 동영상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일지를 기록해 놓거나 하는 건데 이걸 노동부가 증거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상 사업주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져서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직접 이제 여러 노동자들을 만나봤는데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경우 외에도 어떤 상황들에 좀 처해 있었나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 체불을 증명을 해서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사업주가 뭐 돈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주면은 내가 임금 사업장을 옮기는 서류에 사인을 해줄게.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 노동자가 필요 없다고 뜻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사인을 해줄게. 이런 경우가 제가 본 것만 해도 2케이스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한국고용노동부가 너무 우리들의 얘기는 들어주지를 않는다. 우리도 합법적으로 왔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불러와서 온 사람들인데 너무 우리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사리 사인을 받아서 일터를 떠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여전하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 주장이 입증이 안 되면 이 3번 중에 한 번이 까이는 거기 때문에 시도조차 어렵고요. 만약에 그 위험을 감수를 하고 나서 옮긴다고 했을 때 이 사업장과 이 사업장 사이에 그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 건강보험료를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이 직장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한 달에 13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임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까지 체납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이전 사장님과 연결된 사장님한테 좀 불이익을 받을까 이런 공포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일하는 분야가 비슷한 분야다 보니까 또 이제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맥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평판에도 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건보료가 체납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게 참 이주 노동자에도 그런 건보료 체납이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번에 설명을 통해서 좀 처음 알게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어떤 입장, 해명 이런 걸 내놨나요? 네, 고용노동부와 여러 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규정은 있지만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이 있다. 이걸 잘 활용을 하면 된다. 로 입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만난 대부분이 이제 농촌 노동자들이었는데 농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농번기하고 농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과 근무가 농번기에 발생을 했을 거고 농한기에는 그만큼 일을 안 했을 거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어긴 게 아닌 경우가 많을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계약서에 자체가 농번기와 농한기 따로 근로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계약서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동부가 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몇 달 전에 헌법 소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 3월에 임금 체불이 있으면 회사를 우리가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해달라. 이 사장님한테 사인해달라고 돈 갖다 바치는 일 없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주노동자 5명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그 5명 케이스를 좀 살펴보니까 한 명은 지게차 면허가 없는데 지게차 운전을 강요했다든가 아니면 뭐 비슷하게 그 사인을 해주겠다면서 300만 원을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않았다든가 같은 사업장에 폭발 사고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이상 거기에 일을 못 하겠는데 계속 배치한다든가 좀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각이 9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주인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주 노동자의 통계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산되는 사람의 수, 또 비자 연장이 안 됐는데 계속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인 크기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런 첫 번째 질문을 주셨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이주해서 일하러 오는 건데 요건 자체가 충족하기 힘든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다가 비자 연장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요건이 까다로운지 아니면 좀 더 넉넉한 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그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12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중에 저희가 취재한 이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가 26만 명, 그리고 중국 동포 노동자분들 같은 이 동포 비자가 또 상당히 되고, 이 중에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3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23만 명 중에 불법 체류 39만 명 이외에는 각자의 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럼 이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합법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포인트가 정말 맞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4년 10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고용허가제에서 허락하는 이직을 하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 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좀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허가제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것이냐, 이건 또 아닌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직할 권리까지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좀 우리나라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 노동 환경을 관리하는 문제가 좀 시급할 텐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준 이하의 노동 환경이면 노동자를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슬라이언트 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합법 체류자에 대한 대우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까지 같은 혜택이 제공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를 쓰더라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선 내국인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지만 그와 별도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행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특히 벌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불법 체류자를 사용한 기업, 단 체류자가 숨기거나 해서 알 수 없던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기업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TV에서도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이버 TV에서는 아이디 한 분께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헌법소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이제 별도로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또 준비 중이라고요? 네, 이건 저희 취재진이 새로 좀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 노동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부가 책임을 어떤 걸 져야 되냐 한번 살펴보니까, 이미 임금 체불이 돼 있는 사업장에 또 노동자를 배치해서 또 다른 일을 재발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알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걸 사업주가 숨겨서 연차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 막 이런 데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 그걸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든지, 좀 이런 면들을 지적하는 소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도 그렇고 이런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단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뭐 내국인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 소송을 할 때 소송 과정 자체도 굉장히 지고지난하잖아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이미 비슷한 건에 대해서
이건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좀 예측이 됩니까? 네, 우선 헌법소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헌재가 같은 사안을 고용허가제를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할 권한을 좀 많이 인정을 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 이직할 권리 이런 거 고용노동부가 좀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변호인단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변호를 할 거냐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위주로 물어보니까 ILO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좀 변론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이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원치 않는 회사에서 원치 않는 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이다. 이거는 정부가 강제노동을 방조하는 거다. 좀 이런 위주의 변론을 할 것 같고요.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별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건들이 있어요. 사업주의 뭐 임금 체불이랄지 협박이랄지 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델러스킹님 자국민들 현실이나 어떻게 좀 하고 이주 노동자들 챙기든 하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유튜브 아이디 쭈야님 같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미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아이디 좋은 세상님 한국도 외국인 차별 행위 고쳐야 해.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오여정 기자가 이런 해외 이주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조팀에 있지만 저와 같이 예전에 정책 부서에 있을 때도 관심 있게 같이 취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렇게 취재를 진행하면서 좀 뭐랄까요? 답답하거나 좀 먹먹하거나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노동 관련 이슈를 취재를 많이 하면서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국적과 상관없이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얻지 못했을 때의 박탈감 또 섭섭함 이런 게 좀 공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좀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게 이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자들을 배치할 때 좀 제대로 된 사업장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도 좀 제가 막 사진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막 넓은 농장에서 하루에 막 깻잎을 몇 박스 따야 되는 그런 압박에 매일매일 이분들이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볼 때 좀 되게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노동부가 그 사업장을 배치를 할 때 사업자 등록도 안 된 곳에 막 배치를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15% 정도가 되는데 꽤 많은 네,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건강보험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 13만 원도 일을 하면서 그 정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허점들이 좀 잘 손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 네이버 TV에서 아이디 김영하님께서 사업주가 이제 노동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약점을 잡고 갑질하는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와서 차별받는 건 할 말 없는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김정욱님께서는요.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제책이 너무 강해서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요. 법령을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9분,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셜 라이브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두 분, 네네네. 유저 두 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번 오늘 오효정 기자가 직접 두 분을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2개 주신 분 사전에 그분께서 되게 섬세한 질문을 주셨어서 네, 그 분을 선정하고 싶고 그리고 한번 같이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유튜브 아이디 한다님 외국인이라고 지켜줄 필요 없다는 여론이 넘쳐나는데 자국민 노동자라고 인권이 지켜지겠나
이런 의견 주신 네. 아이디 한다님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주인태님 그리고 유튜브 한다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무겁다면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한다면 예민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부서에서 일했을 때 생각 들었던 건데 당장 사실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친구, 가족, 지인 다 이주자인 셈이잖아요. 이 UN 국제이주기구의 아태 지역 대표하고 그 당시에 단독 인터뷰를 그쵸. 했었던 그 일이 떠오르는데 네네네. 마리아 느네트 모투스 대표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통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이주자가 전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이들의 노동이 전 세계 GDP의 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시장의 특허 가운데 50%는 이주자가 낸 특허라고 합니다. 이 뭐랄까요? 이주자를 대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베푼다라는 생각부터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런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처우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잘 챙겨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오효정 기자가 잘 네. 추가로 또 취재를 네. 해주시겠죠. 자, 현재 시각 9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29번째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오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